검찰이 작성하는 공소장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아닌 것도 많습니다. 무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건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빙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그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선거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공소장을 보니까 좀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공개가 된다면 혼돈이나 오해 여지가 있고 특히 형사 절차법상의 피고인의 이익에 상당한 피해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리가 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 요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 배종찬 소장님 네. 방송 전에 이 빌딩 1층에서 마스크 쓰고 어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어요? 한 마리의 킬리만자로 표범이었죠.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염 확진자 이제 오늘 또 4명이 추가가 됐어요. 4명이 추가돼서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예. 20번째, 21번째, 22번째 환자부터 좀 주목을 해보는데요. 이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 광주 지역이었죠.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입니다. 네. 이 자가 격리 상태였는데 양성으로 확인돼서 조선대 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16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태국 여행 후 귀국을 했고요. 또 함께 여행한 딸은 18번째 확진자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족들의 2차, 3차 감염 그러네요.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23번째 환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58세 여성인데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이 춘제의 이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됐고요. 검사 시행 후에 양성으로 확인돼서 지금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입원이 될 예정인데 지금 입원됐겠죠. 네. 근데 이번 이제 23번째 확진자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입국 금지 지역을 더 확대된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법조 요정. 네. 그리고 또 17번째 확진자. 이 확진자분은 또 해군 군무원이라고 하던데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대 내에서 격리를 좀 시키고요. 또 이 군무원하고 접촉했던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자가에서 단순 격리, 만약에 발열이나 이런 증세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은 다른 증세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단순 격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대응 연구 매일매일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관입니다. 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긴급 대응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치료 및 진단까지도 속도를 서두르고 있다. 치료는 지금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었죠. 예. 메르스 때도 사용을 했던 바가 있고 건강보험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의 방역을 또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지역 입국자 전수 검사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학교 개강 연기를 정부 차원에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4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네. 동국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각각 이제 조금씩 연기된다는 발표가 있는데 시립대는 2주 연기했다고 그렇습니다. 했죠. 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던 것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가 지금 서울시의 운영 주체거든요. 운영 주체가 되는데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보다도 더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른 대학들이 후속 효과도 봤다고 보겠습니다. 네.
요즘 저 뭐 가짜 뉴스에다가 또 뭐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난리인데 네.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처벌을 받아요? 고시를 했습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들 매점 맥시 사재기 같은 걸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라고 고시를 했는데 고시가 뭐예요? 고시는 어떤 물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정할 수 있고 그 물품을 지금 마스크와 손소독제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고시입니까? 예, 그 고시에 해당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일정 수량 이상 또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았을 때 예. 매점 매석이 돼서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법 고시 출신이 다르네요. 네. 오늘 최대 몇 년이요? 2년입니다. 2년. 5천만 원 벌금이고요. 강조하고 있어요. 네. 2년. 2년. 네. 자, 2년.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대응 네. 평가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뭐 초기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중국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뭐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절반을 넘는 55.2%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는 41.7%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전국 500명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20대 경우에는 뭐 개강 연기 또 취업 시즌인데 상당히 또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대의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좀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윤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거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밖에 근데 웨이트에다 또 있어. 근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게 뭐 며칠간 누구 해도 됩니까? 이야기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본인이 박지훈인 거 그래서 안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근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또 벗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고 길가에서는 다녀야 돼요.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도 아까 자주 씻고요. 배 소장이 여기 상암동에 뭐 킬리만자리 표범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한 청취자가 킬리만자로의 하마. 아, 네. 자, 두 번째 얘기 해볼게요. 검찰 공소장 공개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네. 있어요. 자, 오늘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13명 청와대 관계자들 선거 개입 논란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있어요. 기소가 된 거하고 공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다. 그것을 이제 법령 적용까지 적시한 거를 공소장이라고 그러는데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한 겁니다. 거죠. 그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법에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법에는 요지만 줘도 되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이제 법적 부분보다는요. 네. 국회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관례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공소장 전체를 줬습니다. 근데 안 줄 수 있는 사유는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이제껏 줬던 관행을 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네, 해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공개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다 알게 됩니다. 재판 그러니까 열리면.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도 그런 거더라고. 네. 정식 재판 받으면 공소장이 다 알려지니까. 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 공개를 안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나 뭐 참여연대나 언론에서 좀 비판하는 그런 부분은 또 며칠 빨리 아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 권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검찰이 작성하는 공소장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아닌 것도 많습니다. 무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건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빙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그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선거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공소장을 보니까 좀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공개가 된다면 혼돈이나 오해 여지가 있고 특히 형사 절차법상의 피고인의 이익에 상당한 피해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정리가 된다. 네. 네. 박지훈 변호사. 근데 배 소장님 네. 왜 자꾸 질문해요? 진행자는 전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킬리만자로의 질문 하마. 직권 남용입니다. 네. DJ 직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공소장이 워낙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국회로 안 내겼는데 어제죠 한 언론사를 통해서 유출이 됐어요. 뭐 이래 될 줄 알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유출된 게? 저는 이 언론사가 했던 부분보다는 결국은 검찰 쪽이나 그 안에서 공소장이 나온 거거든요. 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법무부 장관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낸다면요. 근데 예.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결국 이렇게 조금 관행에 안 맞게 그리고 국민이 알 권리라는 것도 있고 또 추후에 공개될 여지가 크거든요. 네. 시간상. 그렇게 한 거는 아마도 좀 본인한테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좀 피고인들보다는 뭐 그런 의도에서도 했지 않을까.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 기소 내용보다는 이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적중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추미애 장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했다. 왜 그러느냐? 그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장관의 뜻이 그거였다면 어느 정도는 적중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진행을 막 하려고 하는 배종찬 소장이 지금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각 당 총선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위원이 작심하고 비판했다면서요? 이건 작심 비판을 봐야 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없고요. 한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당의 대표를 일병으로 했어요. 병장도 아니고 일병 구하기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면서 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불출마 관련된 얘기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아주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하신 그걸 따라한 거죠? 겁니다. 네. 예. 제가 따라한 며칠 전에 그 이 상황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 제가 먼저 썼었는데.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디서 출마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원점이다. 그런데 아 물어봐요 황교안 대표 전화해서. 지금 바로요? 예. 네.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 KT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KT예요? 네. 방법이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뭐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져가지고 비례는 못 갑니다. 네. 불출마하기에는 원외에 있다 불출마하기도 안 되고 불출마는 안 하시겠죠. 안 하겠죠. 예. 그럼 딴 당에 딴 지역구 뭐 양천이나 이런 될 데 만한 험지를 고르고 계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말이 봤는데.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가든 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김새버리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김새버리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왜 바깥에서 자꾸 괌나라, 배나라 하느냐. 네. 이건 당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런 그 거죠. 안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바깥에서 얘기하지 대추였군요. 말고. 네. 네. 그저 박변희 지금 미래한국당 얘기했는데 네. 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당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비례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례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 아 보입니다. 그래요? 다만 앞으로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는데 자유한국당하고 교류하는 관계하고 대표가 어쩌다 한성규 대표예요. 네. 네. 그 대표가 황교안 대표 만나고 뭐 영향을 받으면 그거 다른 어떤 선거법이나 정당법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네. 미래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합당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브레브도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네. 네.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것도 그 선거 과정에서 문제 없다면 네. 합당하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창당 얘기했는데 무거운 녀석들도 창당했어요. 박지훈 변호사 모르죠? 뭐죠? 우리 당 이름도 정했어요. 정해서 어저께. 무거운 녀석들. 뭐죠? 당 이름? 독자신당이죠. 아니 당 이름 뭘로 했어요 우리? 무겁당으로 했잖아요. 무겁당. 무겁당. 뚱쿠베이 뭐 네. 앵구 아바타입니까? 두 분도 어디 좀 출마 좀 해보세요. 무겁당 당원 되셨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예. 배 수장은 저 아파트 동대표 이런 거 출마 한번 해보시죠. 네, 결격 사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너무 무겁다는 거. 그러면 안 된대요? 네, 엘리베이터에 무리가 간다고. 알겠어요. 네.
자, 이 손학규 대표가 추진하는 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이 국민의당 시즌 2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건물사를 타고 있는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라디오죠. 허리케인의 최일구의 허리케인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방송인데 유성엽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 박조선 바른미래당 의원 이렇게 또 해동이 되었고 될 예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통합의 건물사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 더 붙이기는 했습니다. 이 호남 기반 3당이 통합한다고 해서 과거 국민의당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당 시즌 2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유인태 전 의원이죠. 네. 지금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총선 준비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날렸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주 조용하신 분 같던데. 원래 뭐 좀 성격 좋고 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여론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야당 심판론 뭐 정권신문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안일하게 선거에 임했다가는 질 수 있다.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작심 고언을 했습니다. 비판했네. 네. 작심 이건 비판. 고언입니다. 네. 특히 한마디 했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네. 아우성이 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이 영입 인사의 실책 부분도 있고 부동산 그랬죠. 폭등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4월 15일 총선 이제 한 60여일입니까? 70여일입니까 지금? 지금 이제 70일 70년 안쪽으로 네. 갑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엄정 대처하기로 했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했다가 적발되면 생산자, 판매자 모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게 되는데요. 최대 징역 기간이 몇 년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세기의 곡이죠. 가수 최일구의 인생 뭐 있나? 네, 전세 아니면 월세. 네. 이 가사인데 전세. 자, 박지원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그렸습니다. 전세 기간 몇 년? 그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바로 힌트입니다. 네. 얘기하면 지금 정답이 돼버리잖아요. 난 뭔 얘기를 하신 날이 우회적으로.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했어요. 세기의 곡, 예. 최고의 가수.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박지윤 변호사가 TBS TV에서 더 룸이라는 거 9시 반에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저 예고 나가는 거 TV로 보니까 그 한 분 MC인데 네. 여자분이시던데 박지희 매니저라고 그죠, 합니다. 남매예요 둘이? 아, 여동생이에요? 그 외모가 저랑 많이 다르고요. 저보다 훨씬 이쁘고 남매는 아니다 이거. 그보다 더 친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친합니다. 뭐예요? 예. 뚱크벨이 드디어 출연합니다. 언제? 오늘 오늘 출연합니다. 오늘입니다. 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룸 몇 시에 한다고요? 더룸 라이브입니다. 네. 네. 몇 시에? 10시? 9시 반인데요. 우리 9시 반. 뚱커벨 우리 배 소장님은 10시부터 출연합니다. 10시부터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저희가 무겁당 만들었다 그랬더니 무겁당 대표 최일구, 원내대표 배종찬, 박지훈 정책위 의장. 아우 좋습니다. 예. 아유 마음에 듭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안 내리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